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도저히 적응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긴 연휴 끝에 무서울 만큼 빨리 돌아온 우리의 일상인데요. 연휴 다음에 찾아온 일상에 대해서만큼은 적응은커녕 더 피곤하고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지. 하루의 피곤을 싹 가시게 할 순 없어도 조금의 휴식이 되어주는 여러분의 청춘 PD와는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9월 셋째 주 위클리 청춘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자두고요. 오늘의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휴에 누구보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 빵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청춘 PD와 8기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이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다음 날부터 지하철 고장나서 택시 타고 온 우렁입니다. 우와, 다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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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렇게 MC를 맡은 게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까 긴장도 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고 지금 너무 덥고 맞아요. 그렇네요. 네, 녹음일 기준 바로 오늘이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어떤 추석을 보내셨을지가 궁금한데 이쯤에서 이번 주 위클리 청춘 이슈 3위부터 소개해볼까요? 9월 셋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추석입니다. 오. 지난 4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추석 연휴가 기다려진다고 답했지만 35.8%는 추석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연휴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주된 이유는 가족 및 친척들의 참견이나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53.3%가 이 점을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명절 음식 준비 및 손님 접대 등 가사 노동이 38.7%로 2위, 용돈이나 선물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이 36.9%로 3위에 올랐고 귀성길 교통체증과 시험 준비에 대한 압박 역시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부터 말하자면 네. 저는 명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너 이상하다. 이러는데 제가 우리 집도 제일 정상이거든요. 저희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 저리 가라예요. 와, 나 보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웃긴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엑소시스트, 막 무당 이런 거에 꽂히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유튜브 그것만 봐. 그래서 갑자기 제사를 무조건 지내야겠대.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지내야겠대. 그래서 이번에 그냥 완전 간촐하게 또 일어나서 엄마가 제사상도 한 6개 올려. 막 6개 올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할 줄 모르니까 절 한번 하고 유튜브 찾아봐. 야, 이거 국 언제 말아? 그래서 내가 몰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봐. 그러니까 그 제사 할 줄 모르니까 그 진행만 무슨 1시간에 계속 검색하래. 야, 저 근데 중간에 뭐 한자 써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써야지. 그러니까 뭐 써? 그러니까 몰라. 유튜브 찾아봐.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래요. 왜 이래 얘? 아니 유튜브로 제사를 배우셨군요. 그럼요. 아니 그럴 거면 그 온라인 제사 그딴 거나 하지 꼭 절은 해야겠대. 그리고 웃긴 거는 엄마도 좀 절 좀 해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귀찮대. 아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미리 얘기해줬어야죠. 나 이런 얘기 할 거다. 미안해요. 되게 MZ예요. 미안해요. 그냥 저희 집이 이렇게 웃기고요. 그냥 저희 집 뭐 추석 뭐 설날 이러면 웃긴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하나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이플님은
어떤 추석을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에 크게 딱히 한 건 없는데 이번에 가족들끼리 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윷놀이를 돈 걸고 했거든요. 좋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잃은 돈이 6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택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심한데? 택시 기사님이 그거 안 된다고. 맞아요. 큰일 난다고. 아니, 한 판에 얼마를 거시는 거예요? 원래는 10,000원씩 걸었다가 나중에 5만 원으로 마지막 판을 했는데 제가 막판에 져가지고 와. 총 6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니, 저희도 윷놀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윷놀이를 하는 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놓고 했어요. 딱 2판 했거든요? 딱 2판인데 1시간 40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왜 그러냐면 한 번 던지면 다 겐세이 넣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낙이야?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만 계속 하는 거야. 1시간 40분 동안. 실질적으로 윷을 던진 건 별로 없어. 그냥 뭐라 해. 한 번씩 던질 때마다. 그러니까 2판을 했는데 진이 다 빠지고 영상을 보니까 1시간 40분이 흘렀어. 저는 그런 윷놀이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다 윷놀이를 하세요? 저희는 4시에 모였는데 오후 4시에 모였는데 윷놀이 2판 하고 고스톱하고 섰다 하고 짤짤이 하고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와, 명절을 좋아할만 하신데요. 진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다 저랑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고 제가 막내인데 차이 안 나고 다 재밌어가지고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 저희 집은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하기 너무 민망하지만 네. 저희 집은 굉장히 적적하고 조용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뭐 하는데요? 저희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명상해요? 그건 아닌데 근데 저희는 또 빵선님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오던 집안이에요. 엄청 잘 알겠네요, 우롱님. 그래서 저희는 저희 뭐 그렇게 유명한 가문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서씨 가문을 드높여야 된다면서 지금 몇십 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보기가 좀 힘든 게 이거 할머니만 고생하거든요. 맞지. 정말 저희는 고모들도 연휴에 잘 안 오세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만 고생을 하는 그런 명절이라서 저는 사실 명절이 빵선님과는 다르게 좀 별로고 우롱님이 고생하시면 되잖아요, 대신. 그쵸, 그러면 되는데 또 그건 하기 싫어? 그건 아닌데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는 게 제가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도와드리면 되는데. 맞아, 도와드리면 되는데.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맞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네. 약간 도와주진 않지만 오랫동안 지내셨으니까 그런 순서나 뭐 음식 어디에 놓고 이런 건 알아요? 음식 어디에 놓는 것까진 모르는데 술잔을 돌릴 때 왼쪽에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미안해, 우리 엄마도 알아. 아니, 뭐 이런 거? 유튜브 계속 찾아보는 우리 엄마도 알아,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슬픈 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제사에 안 껴줘요. 맞아. 진짜 맞아요. 안 껴줘. 진짜요? 네, 잘 안 껴줘. 제사상 차리는 건 다 여잔데 정작 제사를 지내는 건 남자들이라서 맞아, 진행에 맞아. 안 껴주고. 네. 그냥 막 음식 나르는 것만 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상 제사를 뒤에서 바라만 봤지 절을 올리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절 안 했어요? 네. 나는 무조건 했는데. 저도 무조건. 기필코 했어. 저도 그냥 뭐 가끔은 하는데 저보고는 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뭔가 정해진 그게 세서 맞아. 여자한테 절을 안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의뢰이 그냥 하는 거니까 뭐 여자 그런 해라. 게 별로 막, 안 세니까. 그랬는데 좀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자두님은요? 저는 되게 명절 안 같이 명절을 지냈는데 이번 추석에는 그냥 쭉 본가에 박혀 있었어요. 완전 집콕을 했어요. 명절 음식 같은 것도 따로 안 먹었고 우리 집 오지. 뭔가 명절이 아니라 그냥 연휴를 길게 보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저는 계속 집에서 제 침대, 거실, 소파, 식탁 이렇게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진짜 야무진 집순이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저는 너무 평범한 명절을 보냈는데 다들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진짜 좋은 거 맞나요? 네, 그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추석을 즐거운 명절이라기보다 스트레스이자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 분위기가 변하는 만큼 명절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명절에 대한 생각이 혹시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저는 온 친척분들을 다 뵙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좀 귀찮고 싫었었어요. 그쵸. 가면 또 어색하게 있어야 되고 맞아, 음식도 맞아.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게 1년에 한 번쯤은 못 보던 친척분들도 좀 뵙고 이야기를 나눌 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요즘은 좀 예전처럼 친척분들을 많이 뵈러 가진 않고 근처에 계신 몇몇 분들만 뵙고 오는데 뭔가 좀 북적북적하고 명절 느낌이 제대로 났던 예전이 살짝 그리운 것 같기도 해요. 차례 지내는 것도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은 제사나 차례를 항상 챙겼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다들 저희 집으로 오시고 엄마랑 제가 음식을 거의 다 했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횟수도 좀 줄이고 음식 가짓수도 줄여서 한결 편해지긴 했는데 차례 지내는 것만큼은 예전이 그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이플님처럼 차례를 예전에는 꼭 빼놓지 않고 지냈거든요. 또 옛날에는 뭔가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 때 뭔가 제가 초딩 때는 무조건 큰 집에 가서 한복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집안 어른들도 이제 그냥 명절을 뭐 가족들 얼굴 보는 기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제 삶을 이제는 혼자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가족을 만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쵸. 맞아요. 요즘에는 뭔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대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의 의미가 예전만큼 전통적이지 않아진 건 아무래도 사회가 변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국가에서 지정해준 대놓고 당당히 쉴 수 있는 날이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이게 시간을 내고 서로 맞춰서 얼굴 보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때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절이라는 이름 하에 만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힘들죠. 앞서도 말했지만 저희 집은 너무 유교적인 집안이라서 좀 힘든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추석에 정말 명절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실감한 게 저희 집은 진짜 대대로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그 성묘라고 하나요? 벌초? 네. 산에 가서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저밖에 시골에 안 갔어요. 나머지 가족들이 많은데 다들 뭐 한다 해서 바쁘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 아니어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러시면서 안 오시는 걸 보고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가. 저를요? 그런 집안. 왜냐면 내가 제사 왜 지내 하는데 너 덕 쌓는 거야. 귀신 쓰일까봐 그래. 귀신 쓰일까봐 너 덕 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엄마가 자기 죽으면 제사를 막 지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응, 안 지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만 올려줘, 사과만. 사과만 올려줘. 저를 두 번만 하면 되잖아. 아니 이런 자꾸 엄마에 대한 에피소드를 진짜 웃겨요. 자꾸 어머니 허락 없이 풀어도 되는 거냐고요. 좋아해. 관종이야. 다 관종이야. 우리 집 좋아할 거예요. 빵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설날 추석하면 그 명절 핑계로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저도 좀 그랬어요. 그쵸. 특히 명절 하면 제사랑 음식하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특히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만 해도 친가집은 그냥 외식하고 저 이제 외가가 저희 집에 모여서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다 배달시켜서 먹고 이래요. 그래서 뭐 이런 명절 관련된 관습들이 점점 희미해져서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덜어졌다는 면이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명절이라는 것의 본질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얼굴 보고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사회가 변하면서 바뀌었어도 가족들에 대한 마음만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추석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셋째 주 청춘이슈 2위는 바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에 격해지는 3파전입니다. 국내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이 넷플릭스와 티빙, 쿠팡플레이의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죠. 쿠팡플레이는 축구 중계와 HBO 일부 작품을 서비스하며 컨텐츠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는 현재 컨텐츠 공급과 관련해서 지성파와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빙은 야구 중계를 메인으로 한 스포츠 중계 라인업 강화와 오리지널 컨텐츠를 위주로 시청자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웨이브와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플 TV와의 협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쿠팡플레이, 넷플릭스, 티빙의 3파전에서 과연 승리할 OTT는 누가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 수많은 OTT 서비스들이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OTT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우리 가볍게 먼저 지금 구독하고 있는 OTT에 각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우롱님부터요? 네, 저는 티빙이랑 왓챠를 구독하고 있어요. 사실 월마다 요금을 내는 게 아까울 정도로 안 봐요. 근데 그냥 구독해요. 혹시 언제 보고 싶은 게 생길지 모르니까. 다른 분들은요? 저는 넷플릭스만 구독해서 보고 있다가 올해 티빙까지 시작해서 2개 OTT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기보단 저희 TV로 많이 보는데 저희 TV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그리고 이번에 추석을 기점으로 넷플릭스까지 사촌 언니한테 뺏어서 저희 집에 박았습니다. 저는 티빙이랑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앞서 말씀드린 그 3개의 플랫폼 외에도 왓챠,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를 구독을 하고 계시네요. 각자 구독하고 계신 OTT가 다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그 각자의 OTT에서 인상 깊게 본 작품이 뭔지 궁금한데요. 다들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웨이브를 구독하게 된 이유가 연애남매 때문인데 아시나요? 알죠. 네, 알죠. 이게 연애남매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OTT가 웨이브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 엄마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연애남매. 제 오빠가 있는데 제발 나가면 안 되냐고 오빠. 아니 어떻게 나가는데? 저도 나가래? 저희 오빠도 저한테 나가자고. 아니 오빠가? 그건 좀 그렇다. 난 엄마가 너네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연애남매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웨이브에 좋은 작품이 많아서 가장 잘 보고 있는 OTT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드라마 굿파트너 재밌게 보고 있고 영화 괴물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제가 작년 부국제에 갔었는데 그때 괴물 티켓팅에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안 봐도 너무 내 스타일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봤어요. 막 그냥 나는 좀 그래. 뭔가 내가 너무 좋으면 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못 보겠어. 뭔가 회피. 진짜 회피하다가 그냥 어쩌다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괴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티빙이랑 왓챠를 구독하고 있긴 한데 보는 게 정말 없어요. 제가 본 몇 없는 작품 중에 골라보자면 애프터 선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최근에 재개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기도 해요.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 막 좋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여운이 너무 강해서 지금까지 안 잊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빵선님이 괴물을 좋아하셨으면 이 영화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저는 넷플릭스에서는 영화를 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바웃 타임이나 노트북 같이 뭔가 좀 잔잔한 고전 멜로 영화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유명한 넷플릭스 시리즈들도 많지만 제가 좀 잔잔하고 설레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작품들은 좀 크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영화 클래식에 꽂혀서 3번씩 봤던 기억이 납니다. 티빙에서는 보고 싶은 드라마가 티빙에만 있다길래 구독을 시작한 건데 그 작품이 피라미드 게임이에요. 다들 아시나요? 알죠. 하나도 안 잔잔한 그거? 그 장원영 언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잘 알죠. 그 표독스러운 그거? 그거 맞죠? 안 보긴 했는데 그거 맞죠? 맞죠? 노트북 좋아하는 이플씨. 네, 어쨌든. 이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앞부분 요약한 영상을 보고 좀 재밌어 보이네 했는데 이게 인스타에도 자꾸 뜨니까 못 참고 티빙을 결제해서 봤습니다. 티빙에는 좀 재밌는 예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피라미드 게임을 다 보고 나서는 지락실이나 대탈출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두님은요? 사실 너무 좋은 작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려운데 저는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다들 더글로리 보셨나요? 네. 봤죠. 그러면 다 공감하실 텐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무조건 로맨스파인데 더글로리는 로맨스 장르가 살짝 가미돼 있긴 하지만 아예 로맨스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글로리는 로맨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작품들이 지금 다 다른 것처럼 사실 OTT마다 가진 작품 수가 정말 많잖아요. 볼 게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작품 수가 OTT가 가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OT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OTT를 이용하기 전에는 무슨 드라마 한 회차를 놓치면 그 회차가 언제 다시 방송되는지를 또 찾아서 재방송을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방송이 시작하는 시간에 약속이 딱 생겨버리면 또 그 방송을 놓쳐버린다는 아쉬움이 정말 컸었는데 OTT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취향과 관심에 맞는 콘텐츠를 알아서 추천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몇 번만 이용해도 어떤 작품을 좋아할지 알아서 띄워주니까 저같이 결정을 잘 못해서 무슨 작품을 볼지 고르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딱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단점은 OTT 종류가 다양한 만큼 구독해야 할 OTT가 늘어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피라미드 게임이 티빙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과 같이 한 OTT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돈을 쓰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김선호가 나오는 드라마 폭군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공개가 돼서 디플을 쓰는 친구의 아이디를 또 어렵게 빌려서 겨우 그 작품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또 OTT 이용 요금이 저렴한 편도 아니니까 한 작품을 위해서 그 OTT까지 구독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플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먼저 장점은 일단 저장해놓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더글로리를 제가 비행기에서 다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뭐 환승연애나 솔로지옥 같은 그 OTT별 독점 연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쵸. 저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런 독점 시스템이 사실 뭐 유료 구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웬만한 작품들은 다 올라와서 공유가 다 돼 있는데 가끔 이 영화나 이 드라마가 딱 보고 싶은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 OTT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다양한 콘텐츠를 내 맘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OTT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또 물론 지금도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OTT 산업은 점점 커지고 가속화될 텐데 그럼 가격이 오르고 저희의 돈은 또 남아나질 않겠죠. 맞아요. 나중이 되면 그 쉐어 서비스 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이것도 그냥 없어지고 무조건 1인 1구독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절망편이네요. 지금은 그나마 친구들이랑 같이 혹은 빌려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넷플릭스만 해도 그 공유 서비스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편리해진 만큼 지불해야 하는 값이 점점 비싸지는 게 OTT의 최대 단점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모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치만 앞으로 또 어떤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되는 만큼 OTT를 쉽게 끊을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를 발표해볼게요. 9월 셋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2025 수시 모집입니다. 지난 4일 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죠. 평가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등급 컷의 분포를 바탕으로 하면 전체적인 평은 매우 평이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9월 모의평가가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고려하는 수능 최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시 원서를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모두가 대한민국 입시를 거쳐온 사람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수시 원서 접수 시즌, 수능 시즌 이렇게만 되면 제 입시 때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쵸. 다들 입시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수시러인데 그 결과 발표가 나오던 그 시기에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진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가장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진짜 다 떨어지고 무조건 붙겠다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충격 먹어서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근데 학교에 그냥 뛰쳐나와서 폰 끄고 막 집 가서 이불 덮고 막 끄끄댔어요. 근데 폰을 켜니까 막 가족들, 선생님, 친구, 부재중이 거의 진짜 20통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걱정하셨겠다. 너무 걱정을 한 거죠. 근데 막 진짜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딱 들어와서 방문을 딱 열고 제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이러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엄마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뛰쳐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 그때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사실 안 자는 엄마는 지금도 그때 제가 자는 줄 알 텐데 사실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때. 근데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 그 시기는. 맞아요. 이플님은 어떠세요? 저는 대학을 정시로 가긴 했지만 완전 수시러였어요. 제가 외고를 나와서 주변 친구들도 거의 수시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서 다 같이 학교 시험뿐 아니라 수행평가나 다른 활동들을 치열하게 준비했었어요. 전 제가 당연히 수시로 대학에 갈 줄 알고 사실 수능 준비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모의고사를 볼 때도 좀 긴장감 하나 없이 보고 수능 공부를 할 시간에 좀 자소서를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하나 더 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수시 모집 기간이 끝났을 때 거의 제 입시 생활이 끝난 것 마냥 놀았던 기억이 나요. 수능 보기 2주 전에 친한 친구랑 같이 학교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4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수능을 봤었고 수험표로 또 어디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말로만 듣던 수시 6광탈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버렸고 그냥 정시 성적으로 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와. 수시 6강탈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와, 이거 멘탈이 맞아요. 진짜 개갈릴 네. 것 같은데. 와.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준비해왔던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또 원하지 않은 과에 오게 되었으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고 후회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후회가 많지 남지만 수능 2주 전에 갔던 노래방 4시간이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게 제일 행복했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행복하긴 네네. 했는데 그것만 안 했더라면?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 노래방에 가지 않았더라도 크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테지만 맞아. 뭔가 수능을 곧장 앞둔 고3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고 입시에서 마치 벗어난 것 같았던 그런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소중한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플님이랑 비슷한 게 사실 저는 수험생 때 너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어서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플님처럼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보낸 그 생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전날 밤에 우리 같이 몇 시까지 오자 해서 그 다음날 몇 시까지 만나고 공부하고 또 점심 되면은 카톡방 단톡방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해서 나가고 이런 게 저는 그냥 소소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이런 에피소드 하나로 입시에 대한 모든 기억이 미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방금 우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구 관련된 에피소드,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살짝 아무것도 별거 없긴 하지만 저는 제 입시 생활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도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위클리 주제가 수시 얘기라서 살짝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좀 다인원 수학그룹 과외를 했었거든요. 9명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 볼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였어요. 이게 설명하자면 네. 조금 긴데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그 되게 엄격하신 선생님이 계셨고 그 선생님이 완전 수능 중심으로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과목까지 뭐 케어를 해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약간 김주영 느낌? 살짝? 네, 살짝. 근데 김주영까지는 아닌 것 오케이. 같고, 네. 그래서 그 9명 한 팀이 되게 끈끈하게 뭐 모의고사 결과 같은 것도 다 공유하고 문제 모르는 거 알려주고 사탐이나 국어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이게 혼자였으면 사실 그 수능 하루만을 보고 거의 500일 넘게 긴 시간 버티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제 인생에서 공부에 가장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만큼 열심히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열심히 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때를 떠올리면 그 학창시절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9명이서 1학년 때부터 수능까지 함께 했다는 게 그 자체로 에피소드 같은데. 그 9명은 여전히 친한가요? 네, 연락을 계속 하긴 하는데 예전만큼 막 자주 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지. 맞아. 네. 녹음일 기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에게 이제 남은 큰 산은 수능이겠네요. 그 모든 걸 거쳐온 우리가 대학 입시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올해 수능을 보거든요. 그래서 괜히 저도 더 떨리는 것 같고 제가 수능 치던 애 생각도 가끔씩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되고 날이 좀 더 쌀쌀해지면 그 수능 냄새 나는 거 뭔지 아시나요? 알죠. 그 차가운 밤 공기 냄새랑 뭐 아침에 그 공기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살짝 소름이 돋는데 이게 너무 진부하고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수능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입시 너 진짜 뭐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저도 당시에는 말이 그렇지 하고 안 믿었는데 실제로 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치만 동시에 지금 생각했을 때 아까 이플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뭐 그날 왜 그렇게 유튜브를 봤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험생분들께 뭐 죽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 후회 없이 끝나고 나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후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수능이 지금 본인의 인생에 너무 큰 벽 같고 이거 못 보면 나는 망하고 이런 부담은 절대 갖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입시 망한다고 내가 망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대학 입시는 그냥 너무 힘들고 안 끝날 것 같고 이게 인생의 전부일 것 같고 그래서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모든 게 그렇듯 전부 지나가고 별거 아니고 인생에서 정말 찰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간절하고 치열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입시도 했는데 뭐 이걸 못하겠어? 이런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간절한 만큼 더 힘들 거고 그래야 이런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한민국 입시 제도 정말 안 좋아하고 여전히 입시생들 안쓰럽지만 그래도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떠나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뭔가를 했다. 이런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쵸. 어쨌든 화이팅 하세요. 그쵸, 맞아요. 저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미 너무 늦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절대 내신 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에 자신의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걸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맞아요. 그날 만에 하나 배라도 아프면 끝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신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챙기기 귀찮다고 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내신 챙겨 놓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수험 생활이 진짜 평생 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맞아. 근데 언젠간 끝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참고 하다 보면 분명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네요. 입시는 참아야 돼요. 맞아요. 저한테 입시는 정말 진짜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긴 싸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해오는 공부가 대학 입시 하나만을 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입장에서는 쉬어도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푹 쉬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날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록 입시에 실패하긴 했지만 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원하지 않던 대학에 와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공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 제 대학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제 육광탈 직후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정시원서를 넣을 때도 앞으로의 제 삶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가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입시의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물론 열심히 한 만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은 많고 노력이 계속되는 한 결국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최선을 다하되 너무 건강을 버려가면서까지 공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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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진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그럼 2025 수시 모집 이슈를 끝으로 9월 셋째 주 위클리 청춘을 마칠게요. 어른들은 지나고 보니까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가끔은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이런 말은 그 모든 과정을 무사히 넘긴 어른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싶죠. 이제껏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 지나갈 것이 훨씬 많은 우리는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라는 말에 쉽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언제나 나를 덮칠 것만 같고 나는 그걸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어른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기댈 곳이 없다면 이 말에 기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정말 별일 아닐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생각보다 우리에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조금 더 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길 바라요. 벌써 이만큼이나 왔잖아요.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MC 자두, 빵석, 이플, 우롱이었습니다. 안녕.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set me free, my boy.